안녕하세요. 아나볼리 크리스입니다.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집에서 오는데 비가 조금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전기 세차에 차를 맡기는데 가격이 괜찮아요. 한 달에 6만 원을 내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월에는 4회, 그러니까 한 번당 15,000원 정도를 세차비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항상 이게 관리가 잘 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계 세차 같은 데 넣어도 좋은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빨리 사무실 가서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아니면 외부 미팅을 가더라도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팅이 있을 때는 항상 5분, 늦어도 5분, 빠르면 10분 정도 먼저 가서 좀 기다리는 그 습관이 좀 몸에 배어 있어요. 음, 갑자기 막 들어오거나 늦게 오면 그 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회의 아니면 논의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고,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가서 미리 준비를 좀 해보는 편이에요. 눈도 아까 살짝 왔었는데 지금은 눈은 좀 그쳤네요. 아, 오늘은 제가 그래도 회사 생활 및 사업, 그리고 뭐 C레벨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오너나 대표와 동일하게 목숨 걸고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 하긴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일을 좀 진행을 저는 주로 한 지가 꽤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오면서 조금 저는 뭐 항상 일반적으로 잘 업무를 하는데, 요 거래처 유통사 사장님은 뭐라고 할까, 좀 사회적 사업 경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즈니스에 되게 익숙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저희 같은 브랜드사에서는 같이 성장의 열매를 따볼 수 있도록 또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저희 그 모델이 있었어요. 젊은 연예인 모델 여성분이었는데, 그 모델의 에이전시 대표,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지인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히스토리를 파악해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본인은 이전 경험은 사실은 다른 쪽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 그 대표님 말씀으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가, 그 신랑분이 이제 사회생활 은퇴하시면서 주변에 또 이런저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런 유통사업, 화장품 유통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벤더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벤더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에이전트라고 한 게 더 맞겠죠. 근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을 주실 때 항상 급해요. 뭘 달라, 제안서 뭐 달라, 아니면은 언제까지 보내라, 이런 게 거의 당일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본사가 있고 물류 창고가 있고 제조 공장이 있는데 물건이 항상 본사에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대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또 그 분명한 거는 또 저희 파트너 쪽에서는 급하시니까 요청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직원이 갔다 오든 아니면 급하면 제가 가서 가지고 와죠. 가까운 데 있어요. 같이 이제 부천 쪽에 다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심을 잡고 쭉 가다가 자꾸 다른 쪽에서 뭐가 들어오게 되면 어, 깊게 어떻게 파고들던 부분들이 리듬이 끊겨요. 그럼 다시 그 리듬을 만들고 또 이제 막 스피드를 내는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또 저희 그 판매를 잘 해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움직이시는 파트너니까 했어요. 저한테 제안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요청을 했던 게 주말에도 주시고 새벽에도 주고 밤에도 주고 뭐 이러신 분인데, 그래 이제 저희 이전에 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랑은 거래를 그냥 끊는 게 좋다. 뭐 맨날 요청만 하는데 성과는 없고, 그리고 되게 좀 감정적이시고, 그래서 뭐 제가 그건 판단을 좀 해보긴 하지만 뭐 이전 경험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랑 이렇게 저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면서 있는데 미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분이 사무실은 아마 판교 쪽이었고 저희는 부천이니까 제가 가려고 했는데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근데 그날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날이었어요. 그 새벽 동안에 방송을 보시고 뭐 했는지, 그 다음날 2시에 미팅인데 자기 어제 방송 너무 많이 봐가지고 늦게까지 못 잤다 그래서 오늘 미팅 취소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오전 한 11시인가 11시 반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저는 되게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하자, 그럴 수 있겠다. 또 나이도 좀 있으시고 저보다 좀 4살 5살 정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중요한 미팅이었거든요.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저희 제품 공급가를 이제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고, 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이미 6개월 전에 보내드렸는데 자기 상황을 좀 얘기하고 싶으니 만나자 라고 해서 뭐 이제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분이 오케이 하든 않든 저희 방침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전부터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절충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죠. 그래서 제가 강남역에 삼성전자죠, 거기 본사에 가면 이제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서 미팅을 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요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판단하기에 이전에 이제 저희 있던 직원분들이랑 제가 좀 느낌이 좀 달랐나 봐요. 이 사람 좀 되게 업무도 빨리빨리 피드백 주고 좋은데 되게 FM이고 계산이 좀 빠르구나 라는 걸 느끼셨는지, 뭔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저를 그냥 지나쳐서 저희 파운더나 아니면 그쵸, 파운더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주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저도 월급을 받으니 그 위에서와 소통이 되면 너는 그냥 실무 이행만 해, 이렇게 전략을 수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다니는 회사는 사실은
저와 같이 큰 그림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 파운더 분이 같이 하자는 제안을 이제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회사의 직원처럼 일을 하진 않죠. 왜냐면 저는 성공과 성장의 그 구조를 만들고 열매를 따고자 이 회사에 왔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저랑 대화가 안 되니까 몰래 그렇게 또 대화를 뭐 파운더랑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파운더가 당연히 그랬죠. 아니 우리 부대표님이랑 결정해라. 자기는 뭐 그런 거 관여를 하지 않고 모든 거는 부대표님이 다 하시니까 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저한테 또 막 이제 뭐 좋으세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또 뭐 되게 프렌들리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 일할 땐 감정을 많이 배제해요. 그냥 일로만 보고, 그리고 굳이 왜 뭐 친구 관계도 아니고 연인 관계도 아니고 가족 관계도 아닌데 감정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미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돈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입금을 안 한 거죠. 계속 저희는 계산서를 발행을 많이 했었고, 그게 열 몇 건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 계산서 발행 건수의 한 5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냈죠. 그랬더니 뭐 자기 아니다 입금했다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그런 거 되게 잘 맞추거든요. 근거 기준으로 싹 다 맞춰봤더니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랬더니 뭐 이분은 약간 거기서 감정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맞아, 네가 뭘 알아, 내 말 왜 안 들어, 어린 놈이, 약간 그런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됐고, 그랬더니 알겠다 하시면서 이제 입금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한참 동안 발주가 없었어요. 이제 금액이 다시 조정은 됐고,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저희 이제 파운더 말고 파운더랑 같은 이제 주주 중에 한 분이신 회장님이 있어요. 물론 이분도 이제 저희 회사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70% 정도 되니까 사실 이분이 저랑 같이 하자고 했던 거였거든요. 공동 창업자가 2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점심을 먹자고 얘기를 했고, 이 회장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대표님이 점심을 먹자고 하는데 뭐 혹시 뭐 제가 도와드리면서 말씀드릴 게 있나요? 그래서 상황은 이러한데, 근데 뭐 제가 왜 대표 회장님한테 점심을 먹자고 했는지는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반적인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점심 먹으면서 뭐 울면서 뭐 저 때문에 엄청 힘들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브랜드 엄청 성장시킬 거라서 막 여러 가지 업체들 만나고 해외 수출 쪽도 막 뚫고 있고, 그러니까 영업이사 명함 하나만 파주세요. 또 회장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나 봐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닌데, 저는 저희 회장님이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저한테 그런 내용들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내용을 모르면 대처도 못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회장님은 또 스타일이 그런 거를 미주알고주알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서 성장을 시켰던 경험이 있고 그 회사를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공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쪽에 더 포커싱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 제품 어디로 보내고 몇 개는 뭐 자기 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네 해서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보냈죠. 인보이스가 이제 견적서니까. 근데 이제 정말 처음으로 우리 바뀐 이제 공급가에서 저희는 이제 구간이 있거든요. 몇 개를 주문하면 얼마, 몇 개 이상 주문하면 또 얼마. 많이 주문할수록 가격이 좀 공급가가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맨날 소량으로만 하시다가 2개, 3개, 5개 이렇게 소량으로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좀 그 구간을 넘어가는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저희 회사는 직원이 저랑 디자이너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 그 구간을 넘어가는 공급가의 숫자를 잘못 썼던 것 같아요. 공급가를.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 드렸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먼저 보내드리는 거다.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한테 왜 속이냐, 뭐 이런 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되게 불쾌하네요. 라고 막 카톡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 꼬투리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인보이스의 개념은 한번 체크를 요청드린 거는 그래서 맞나 안 맞나를 봐달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제가 거의 다 실무를 하다 보니 집중을 해서 하기에는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놓칠 수가 있다. 대표님이 얼마나 많이 변동을 주냐, 뭐 이거 제품 달라고 했다 저거 달라고 그건 빼고 다시 이거 달라고 했다가 그거 정리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집중이 필요한데 아무튼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회장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분이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영업이사 명함을 달라고 저한테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인가요? 얘기했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때 막 울면서 얘기했을 때 자기 엄청 막 하고 싶은데 이 회사에 소속 뭐가 아닌 거가 되었는지 사람들이 뭐 잘 이해도 안 하려고 하고 한다. 그러니까 명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해보시라고. 근데 안 돼. 그래서 잘 되면 또 다른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건데 지금 맨날 말만 하고 한다 잘한다 저란다 하면서 하나도 못하지 않았냐. 결과를 보여달라. 뭐 저희가 더 어떻게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분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왜 저를 바이패스 해서 위에 파운더나 회장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하시냐. 뭐 그분들과 뭔가 의사결정이 되고 제가 실무는 제가 다 하고 결정은 제가 운영은 제가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냐. 불만은 있고 해결이 있고 개선시킬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셔라.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혼선을 드린 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래 그분 성향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엄청난 크리스찬이라고 맨날 말씀을 하세요. 뭐 항상 카톡에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나 대표 사진들도 하나님 하는데 저는 요새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말씀과 너무 괴리된 사람이신 것 같은 거죠.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분은 하나님한테만 계속 갈구하시는 분인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관계가 굉장히 좋지만 뭐 자기의 감정선에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이러시는 건가? 사실 감정선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냥 본인이 오너십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요런 그 무역 현업에 들어와서 전투를 벌이신다 하면은 냉정하게 본인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되게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집안일도 있고 머리가 너무 아픈 상황이었고 그 전날 사실은 밤을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막 감정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감정선을 잡으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많이 또 나올 거예요. 이분은 뭐 연세도 있고 잘 바뀌지 않고 누군가 코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는 직원들한테도 가끔 얘기하는데 비즈니스 할 때 감정이나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는데 그거는 너네들이 감정이 들어간 거다. 왜 이성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일하면서 늦냐 쉽진 않겠지만 분리해라.
사람이 미워지면 일도 미워지고 멀어지게 된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업무적으로 그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로 풀던지 소통을 하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 그렇게 막 하면서 감정 소모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저를 정진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나 골프나 비슷한 게 감정을 항상 경영하게 평정을 잡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 다 왔네요. 오늘 3월 첫 번째 금요일인데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